선생님, 이제 푹 쉬셔야죠. 정년퇴 임식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꽃다발을 안고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섰을 때 마음 한켠은 시원하면서도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앞으로 교사라는 이름 대신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솔직히 막막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사는 은퇴해도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하고 국민연금 말고도 교직원연금이라는 든든한 제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고민들이 은퇴 후에도 따라 붙습니다.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한가? 의료비나 자녀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새로운 사회활동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번 글에서는 실제 서울에서 정년퇴직한 교사 3분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연금 수령액, 지출 구조, 삶의 만족도 등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진짜 삶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게요. 1. 교사 연금 정말 넉넉할까? 많은 분들이 교사 연금 부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실제 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현재 정년퇴직한 교사들은 대부분 20년 이상 근무한 분들로 월 평균 약 230만 원에서 280만 원 사이의 교직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자가가 아닌 경우 생활비와 의료비, 자녀 지원 등을 고려하면 절대 넉넉하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노후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가 갑자기 늘어나면 금세 빠듯해집니다. 또한 2022년 이후로는 연금 개편으로 신규 퇴직 교사들의 연금액이 점점 줄고 있어 젊은 교사들은 이전 세대만큼의 노후 보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생활비 구조는 어떻게 될까? 서울에서 자가주택을 보유한 은퇴 교사의 평균적인 월 지출 구조는 다음과 비슷합니다. 기본 생활비 식비, 공과금, 교통비 등 약 10만 120만 원.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 약 3,040만 원. 자녀 지원비 또는 손주 용돈 약 2,050만 원. 여가 및 취미활동 약 1,030만 원. 즉, 연금으로만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긴 하지만 여유로운 노후라기보다는 간신히 유지 가능한 노후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는 어떨까요? 3. 사례로 보는 서울 은퇴 교사 3인의 현실. 사례 연금 280, 의료비 70 결국 알바합니다. 마이너스 68세, 전 고등학교 수학교사 이경자 씨. 이경자 씨는 서울의 일반 고등학교에서 33년간 수학을 가르쳤고 62세 정년으로 은퇴했습니다. 현재 매달 280만 원의 교직원 연금을 받고 있지만 남편이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남편 약값에 한 달에만 40만 원 넘게 나가고 주 3회 물리치료에 교통비까지 연금의 절반이 의료비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마트 계산원 알바를 다시 시작했어요. 내 수업 듣던 애들이 가끔 마주치는데 솔직히 좀 민망할 때도 있죠. 이 씨는 연금이 안정적이라 다행이라고 말하면서도 건강이 무너지면 그 안정도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직접 겪고 있었습니다. 사례 연금만으론 부족해서 원어민 과외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65세, 전 영어교사 김태진 씨. 김태진 씨는 자녀 둘을 모두 유학 보냈고 본인도 해외 연수 경험이 있어 영어 실력이 상당합니다. 정년퇴직 후 연금은 260만 원 정도지만 자녀의 유학비와 본인의 취미활동 사진 촬영을 유지하기 위해 주 3회 영어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과외 한 건당 5만 원씩 받아요. 한 달에 8번만 해도 4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니 꽤 도움이 되죠. 무엇보다 이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거든요. 김 씨는 연금이 버팀목은 되지만 삶의 활력소까지 되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활동을 만들어가며 노후를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례자가 있고 지출 줄이니 괜찮아요. 하지만 외로워요. 마이너스 70세, 전 초등교사 박순애 씨. 박순애 씨는 서울 강동구에 자가 아파트가 있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해 경제적으로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월 250만 원이며 지출은 한 달 평균 150만 원 수준입니다. 연금으로는 충분히 살죠. 나가는 돈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교사 시절엔 매일 애들하고 대화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낼 때가 많아요.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박 씨였지만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근처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와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며 사람 냄새 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4. 교사도 준비해야 하는 노후의 본질. 이처럼 은퇴 교사들의 삶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중요한 건 연금 액수 자체보다 노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교사라는 안정된 직업을 가졌더라도 질병, 가족 상황, 사회적 고립 등의 변수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연금은 기본 수단일 뿐 노후를 활기차게 만들 전략과 관계, 건강관리, 취미와 활동이 있어야 그 삶이 진짜 안정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의 노후를 묻습니다. 지금 교사로 일하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은퇴하셨나요? 당신의 연금은 몇 년 후 어떤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 외의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늦기 전에 연금 외에 어떤 삶의 기반을 만들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권합니다. 교사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니까요. 서울 교사들의 은퇴 후 삶, 실제 연금 수령액과 재정 구조. 1. 교직원 연금의 개요 및 수령액 현실. 대한민국 교사는 공무원 연금과 유사한 공적연금인 교직원 연금을 수령합니다. 서울에서 2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한 교사의 경우 2024년 기준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약 230만 280만 원 수준입니다. 30년 이상 근무자 평균 270만 290만 원. 2029년 근무자 평균 210만 250만 원. 퇴직 시점에 따라 일부 차등 발생. 다만 2015년 연금 개혁 이후 신규 입직자는 연금 수령 기준이 강화되고 지급률이 하향 조정되어 앞으로 은퇴할 교사들의 실질 연금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2. 은퇴 후 교사의 월 지출 구조 서울 기준. 교직원 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충분한 생활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서울 거주, 은퇴 교사들의 평균적인 월 지출 구조 예시입니다. 지출 항목 평균 금액 월. 식비 및 생필품 50만원. 공과금교통비 20만원.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3,040만원. 자녀 지원 또는 손주 관련 지출 2,050만원. 여가 및 소소한 취미 1,030만원. 합계약 13만 190만원. 변수 자가 여부, 건강상태, 자녀 상황, 부부 수입 여부 등. 연금만으로 기본 생활은 가능하나 추가 수입 없이 장기적으로 유지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지원 지출이 생기면 재정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서울 은퇴 교사의 삶. 사례 의료비 증가로 아르바이트 병행 이경자 68세, 고등학교 수학 교사 출신. 연금 수령 월 280만원. 배우자 질환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 월 70만원 이상. 마트 계산원 파트타임 근무 병행. 연금만으로는 고정 비비상비 커버가 어려운 현실. 사례 연금 영어 과외 병행 김태진 65세, 전 영어교사. 연금 수령 월 260만원. 자녀 유학 지원, 본인 여가 비용 등을 감당하기 위해 과외 진행. 과외 수입 월 3,050만원. 정신건강 유지 및 사회 연결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 사례 경제적 여유는 있지만 고립감 문제 박순애 70세, 전 초등교사. 연금 수령 월 250만원. 자가 보유 및 자녀 독립 경제적 부담 적음. 그러나 사회적 단절감 및 외로움 호소. 최근 도서관 자원봉사 및 지역 활동으로 사회 참여 중. 4. 연금 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단일 소득원 연금으로는 장기적 안정성 확보 어려움. 연금은 안정적인 기초 소득에 해당하지만 의료비물과 상승가족 지원 등 비정기 지출이 발생하면 지속 가능성이 흔들림. 특히 배우자도 은퇴한 경우 부부 합산 연금으로도 의료비용 양비 부담에 취약. 연금 외에 소득 또는 자산 기반 필요. 소규모 파트타임, 재능 활용 강의, 자격증 취득 통한 추가 수입 창출이 효과적.
소규모 임대 수익, 배당 투자 등도 일부 은퇴자들에게 대안이 됨. 사회적 관계와 활동 유지 중요. 경제적 안정성과 별개로 사회적 소외감은 은퇴 교사들의 주요 고민. 커뮤니티 활동, 평생교육, 자원봉사 등 비경제적 활동도 노후 삶의 질을 좌우. 5. 결론 및 전문가 제언. 교사연금은 여전히 국민연금 대비 높은 수준이나 노후 완성형 수입이 아닌 기초형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연금 이외에 최소 12가지의 소득원 또는 생활 방식을 은퇴 전부터 설계해야 안정적인 노후 가능. 건강 문제, 배우자 상황, 자녀 지원 변수 등 비재무적 요인까지 통합적으로 준비 필요. 은퇴는 재정뿐만 아니라 역할의 상실도 함께 오기 때문에 심리적 사회적 적응 전략 병행이 중요. 핵심 요약. 서울 은퇴 교사의 월 평균 연금은 약 230만 280만 원. 자가 여부, 건강 상태, 가족 지원 등에 따라 실제 체감 여유는 크게 차이. 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은 가능하나 예상치 못한 변수의 취약, 소득 다변화, 건강관리, 사회적 활동 등 다각적 노후 설계 필요. 62세 은퇴 교사의 7년 세계 여행 전 재산과 건강을 잃은 비극적 고백. 서론 은퇴, 꿈의 시작인가, 무모한 도전인가? 은퇴. 그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평생 일하며 쌓아온 피로를 내려놓고 마침내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삶. 여행을 떠나거나 취미를 즐기거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그려지죠? 특히 교사처럼 헌신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은퇴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유의 문턱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그 문턱을 넘는 순간 준비 없이 덤벼들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62세에 은퇴한 한 교사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7년간 세계를 떠돌며 꿈을 쫓았지만 돌아온 건 텅 빈 통장과 망가진 건강뿐이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퇴를 준비하며 그리고 은퇴 후 삶을 설계하며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이라면 그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후 삶에서 흔히 간과되는 위험들과 이를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언을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비슷한 실수를 저지른 3가지 사례를 통해 이 문제의 보편성과 심각성을 짚어볼게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본론 꿈을 줬다. 모든 것을 잃은 교사의 이야기. 1. 꿈의 시작 세계 여행이라는 로망. 김 선생님 가명 62세. 그는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헌신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늘 교실에서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아이들에게 세상은 넓고 가볼 곳이 많다고 말하던 그는 은퇴 후 그 꿈을 직접 이루기로 결심했죠. 퇴직금과 모아둔 저축, 그리고 매달 나오는 연금을 보니 세계 여행은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유럽의 성, 아프리카의 사파리, 남미의 잉카 유적 다 보고 싶어. 그는 큰 계획 없이 배낭 하나 달랑 메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1년은 정말 꿈 같았어요.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와인을 마시고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현지인들과 어울리며 웃었죠.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은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고 그는 자신이야말로 은퇴의 정석을 보여주는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2. 균열의 시작동과 건강의 경고 신호. 여행 2년 차, 김 선생님은 점점 지갑이 얇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비싼 유럽 물가, 예상치 못한 항공권 가격, 그리고 현지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한 투어 비용들이 그의 저축을 빠르게 갉아먹었죠. 그는 조금만 더 아꼈으면 괜찮겠지라며 자신을 다독였지만 이미 연금만으로는 여행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게다가 여행 중 자주 먹던 패스트푸드와 불규칙한 생활은 그의 건강에도 빨간불을 켰어요. 고혈압과 당뇨가 악화됐지만 그는 집에 돌아가면 관리하면 되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3년 차, 그는 더 저렴한 동남아시아로 여행지를 옮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현지에서 만난 사기꾼에게 투자, 사기를 당해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잃었고 열대 기후에서 얻은 감염병으로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됐죠. 병원비는 그의 남은 저축을 거의 바닥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7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빈털터리였고 건강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꿈을 쫓았을 뿐인데. 3. 무엇이 잘못됐을까? 은퇴 후 삶의 함정들.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극단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은퇴 후 삶에서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놓친 건 크게 세 가지였어요. 재정 계획의 부재, 건강 관리의 소홀, 그리고 목표 없는 방황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은퇴 후 삶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위험 요소들이죠. 이제 그의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치며 이 함정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어볼게요. 함정 1. 재정 계획의 부재. 김 선생님은 퇴직금과 연금이 있으니 여행이 가능할 거라 믿었지만 구체적인 예산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재정은 단순히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얼마나 오래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해요. 특히 여행처럼 비용이 큰 활동은 철저한 계획 없이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죠. 사례 1. 은퇴한 공무원의 몰락. 박 씨 65세, 가명는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받은 퇴직금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여행을 꿈꿨습니다. 그는 평생 고생했으니 럭셔리하게 즐기자며 고급 크루즈와 5성급 호텔을 예약했죠. 하지만 2년 만에 퇴직금의 80%를 소진했고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해야 했어요. 박 씨는 이렇게 후회했죠. 예산을 세우고 여행을 단계적으로 계획했더라면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 대처법. 예산 설정. 은퇴 후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저축을 기반으로 월별 연간 지출 한도를 정하세요. 여행을 계획한다면 항공권, 숙소, 식비, 비상금을 포함한 상세 예산을 세우세요. 비상금 확보.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사기 같은 상황을 대비해 전체 자산의 2030%는 비상금으로 남겨두세요. 투자주의 김 선생님처럼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은퇴 후에는 고위험 투자를 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함정 2. 건강관리의 소홀. 은퇴 후 건강은 돈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김 선생님은 여행 중 불규칙한 식습관과 스트레스로 고혈압과 당뇨를 방치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죠. 60대 이후에는 작은 건강 문제도 빠르게 악화될 수 있어 예방과 관리가 필수입니다. 사례 2. 은퇴 간호사의 건강위기. 이 씨 58세, 가명는 간호사로 일하다 은퇴 후 동남아시아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젊을 때처럼 체력이 괜찮을 거야 라며 무리한 일정을 소화했지만 여행 중 심한 탈수와 열사병으로 쓰러졌어요.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큰 돈을 썼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만성 피로와 관절염으로 고생 중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건강이 이렇게 빨리 나빠질 줄 몰랐어. 여행 전에 건강검진이라도 꼼꼼히 받았어야 했는데. 대처법. 정기 건강검진. 은퇴 전후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아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세요. 여행 중 건강관리. 여행지에서는 물, 음식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무리한 일정을 피하세요. 해외여행 시에는 여행자 보험을 꼭 가입하세요. 운동과 식단.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체력을 유지하세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함정 3. 목표 없는 방황. 김 선생님의 여행은 처음엔 로맨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어요. 은퇴 후 삶은 자유롭지만 명확한 목표나 의미가 없으면 방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행이든 취미든 새로운 도전이든 왜를 고민하는 게 중요해요. 사례 3. 은퇴 사업가의 공허함. 최 씨 59세, 가명는 사업가로 성공한 뒤 은퇴하고 세계 곳곳에 골프장을 돌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그는 공허함에 빠졌어요. 골프를 치는 것도 여행을 다니는 것도 결국 다 비슷비슷하더라. 내가 뭘 위해 사는 건지 모르겠어.
그는 결국 우울증에 시달리며 한국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대처법. 목표 설정.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일이 왜 중요한지 자문하세요. 예를 들어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싶다처럼 명확한 동기를 찾으세요. 단계적 계획. 큰 목표 세계 여행을 작은 단계. 1년차 유럽, 2년차 아시아로 나누어 실행하세요. 성취감이 동기를 유지해 줍니다. 사회적 연결. 여행이나 취미를 하더라도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세요. 고립은 우울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4. 은퇴 후 삶을 성공적으로 설계하려면 김 선생님과 세 사례의 공통점은 준비 부족과 현실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였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장을 여는 과정이에요. 성공적인 은퇴 후 삶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재정과 건강의 균형을 맞추세요. 돈과 건강은 은퇴 후 삶의 두 기둥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꿈꿔왔던 자유는 순식간에 악몽이 될 수 있어요. 재정 계획은 구체적으로, 건강 관리는 꾸준히. 이 두 가지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본이에요. 둘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세계 여행 같은 큰 꿈도 좋아요.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걸 이루려 하지 말고 작은 목표들로 나눠보세요. 예를 들어 첫 해엔 국내 여행으로 체력과 예산을 점검하고 그 다음엔 가까운 해외로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요. 작은 성공이 큰 자신감을 줍니다. 셋째, 삶의 의미를 찾으세요. 은퇴 후 삶은 단순히 즐기는 것 이상이어야 해요. 여행을 하든 취미를 즐기든 봉사활동을 하든 내가 왜 이걸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세요. 그 답이 당신의 삶의 방향과 깊이를 더해줄 겁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그의 경험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은퇴는 자유와 기회의 시간이지만 준비 없이는 위험으로 가득한 여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의 실수와 세 사례를 통해 우리는 재정, 건강, 그리고 삶의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은퇴를 앞둔 당신 혹은 이미 은퇴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김 선생님처럼 꿈을 줬다 모든 걸 잃는 대신 현명한 계획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은퇴 삶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다음 장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갈지 지금부터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은퇴하면 좀 쉬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이 말 혹시 낯설지 않으시죠? 정년을 맞이하고 나면 당연히 편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남은 돈은 8천만 원. 월급은 끊겼고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자녀 문제까지 겹치면 이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정말 종이장처럼 얇아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8천만 원이면 12년은 살 수 있잖아 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노후의 민낯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냉혹합니다. 이 글에서는 8천만 원의 자산으로 노후를 맞이한 실제 부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실적인 노후 생활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1. 은퇴 후의 재정 구조, 생각보다 훨씬 허술하다. 현직에 있을 때는 매달 고정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수입 안에서 생활비도 쓰고 보험료도 내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가곤 했죠. 하지만 은퇴 이후엔 지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이 끊깁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월 고정 지출의 함정. 가령 부부가 매달 쓰는 고정 지출을 계산해 보면 평균적으로 이렇습니다. 식비 6,070만 원, 공과금 및 관리비 30만 원, 건강보험 및 병원비 20만 원, 차량 유지비 또는 교통비 1,020만 원, 통신비 및 기타 소소한 소비 1,015만 원. 합치면 아무리 절약해도 월 13만 150만 원이 기본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말은 곧 8천만 원이면 약 5년이 안 돼 바닥난다는 뜻입니다. 그마저도 큰 병이나 자녀 결혼 같은 돌발 변수가 없다며요. 2. 사례 딸 결혼식 한 번에 예금 통장 바닥났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62세 김씨 부부는 퇴직 당시 남은 자산이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고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큰 고민에 빠졌죠. 예단, 예물, 식장 예약비, 패백, 혼수 아무리 아껴도 3천만 원이 훌쩍 나갔습니다. 축하할 일이긴 했지만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통장이 반토막 났어요. 결혼식 이후 생활비가 모자라 남편은 경비 아르바이트, 아내는 가정 간병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이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삽니다. 노후가 아니라 그냥 생존이에요. 3. 살해 병원비가 이렇게 무섭게 나올 줄 몰랐어요. 서울 도봉구에 사는 68세 이모 씨 부부는 퇴직 후 고향 근처로 이사하면서 자그마한 집을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자산은 8천만 원 정도. 이 중 일부는 보증금으로 빠지고 생활비로 매달 12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씨 부인의 관절 수술이었습니다. 평소 무릎이 안 좋긴 했지만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수술을 받게 됐고 병원비는 비급여 포함 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요양병원비에 간병인비까지 하니 800이 넘더라고요. 이후 정기적인 재활치료까지 받으며 1년간 1200만 원이 추가로 지출됐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8천만 원이란 돈은 병 한 번이면 그냥 사라지는 숫자더라고요. 4. 살해 우리는 가계부 부부가 됐어요. 부산에 사는 60대 초반 박씨 부부는 퇴직과 동시에 재정 절약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남은 돈은 8천만 원. 연금 수령은 3년 뒤였고 당장 수입이 없었습니다. 이 부부는 매일 가계부를 쓰는 생활로 전환했죠. 삼시세끼는 최대한 집에서 만들어 먹기. 외식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 병원도 꼭 필요한 진료만 받기. 모든 소비는 현금으로만 지출. 우린 1만 원 쓸 때도 서로 허락받아요. 그래야 안 세요. 그 결과 이 부부는 월 100만 원으로 살 수 있게 되었고 남편은 지역 택배 업무를 파트타임으로 하며 월 70만 원을 보탰습니다. 쉬운 삶은 아니지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인생이라 위안이 됩니다. 5.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수입원은 반드시 2개 이상 만들 것. 연금 외에도 소액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령 경비, 택배, 간병, 온라인 강의, 소규모 임대 등 고정 지출을 명확히 파악하고 줄일 수 있는 항목부터 제거할 것. 보험료, 외식, 자동차 유지비, 고급 소비품 등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돌발 지출, 병원비, 자녀 지원금 등을 감안해 별도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 둘 것. 적어도 12천만 원 정도는 건드리지 않는 예비 자산으로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 8천만 원으로 노후를 맞이한 부부들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웃으며 보고 있는 이야기 속 주인공이 내일의 나와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 대신 정말 필요한 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가? 를 스스로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여유롭지 않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삶, 불안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구조, 그게 진짜 은퇴 이후의 성공 아닐까요? 퇴직 후 남은 돈, 고작 8천만 원 부부의 진짜 생존기. 은퇴 후 자산이 부족한 가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과 대응 전략. 서론 은퇴 후 8천만 원, 과연 가능한 노후일까?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60대에 접어든 사람들 중 상당수는 정년퇴직 후 이제 좀 쉬자는 기대를 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깨집니다. 특히 자산이 1억 원 이하인 은퇴 가구는 통계적으로도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퇴직 이후 고정소득 없이 자산 8천만 원으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한 재정적 제약이 따릅니다. 이 칼럼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산 8천만 원으로 살아가는 부부의 현실과 생존 전략을 전문가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1. 은퇴 후 최소 생계비 구조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노후 2인 가구의 적정 생활비는 월 200만 원 이상, 최저 생활 유지비도 약 13만 15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목 평균 지출액 월 기준. 식비 6,070만 원, 공과금 및 관리비 30만 원, 교통 차량 유지비 1,020만 원,
병원비 및 건강보험료 2,030만원, 통신비 및 기타 소비천 15만원, 합계 13만 160만원, 8천만원은 위 지출 구조대로라면 약 5년 미만의 생계 유지가 가능하며 중간에 병원비나 자녀 지원, 주택 보수 등의 돌발 지출이 발생할 경우 23년 내로 소진될 위험이 큽니다. 2. 실제 사례 분석. 사례 딸 결혼 비용으로 자산 반토막. 퇴직 당시 자산 약 8천만원. 결혼 지원금으로 3천만원 이상 지출. 이후 생계비 부족 남편은 경비일, 아내는 가사 도우미로 재취업. 문제점 가족 행사 비용을 노후 자금에서 충당함. 시사점 은퇴 전 자녀 지원과 노후 대비는 반드시 분리 관리해야 함. 사례 병원비로 1년 만에 자산 급감. 고령 부부 중 한 명이 관절 수술 진행 입원 재활 치료 비용 약 1,200만원. 국민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과 간병비는 자비 부담. 남은 예산 급감으로 주거 형태도 축소. 시사점 반드시 의료비 비상금 계좌 혹은 실손의료보험 준비 필요. 사례 철저한 가계관리로 생존 가능성 확보. 부부 모두 소비를 최소화 월 지출 100만원 이내로 관리. 남편은 주 3일 택배 업무로 월 70만원 추가 수입. 자산 유지는 어려우나 현금 흐름과 지출 통제에 성공한 모범 사례. 시사점 고정 수입 확보 지출 절제가 핵심 생존 전략. 3. 전문가 제언 자산 8천만원 이하 은퇴 가구의 대응 전략. 고정 수입 마련은 필수. 국민연금 수령 전 공백기에는 일용직, 시간제, 소규모 창업 등으로 소득원을 확보해야 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월 5만 100만원의 수입이 있다면 자산 소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 고정비 줄이기 노후 파산 방지 핵심 전략. 자동차 유지비 대중교통으로 대체. 보험료 정비 불필요한 보험은 해지하고 실효성 높은 보장성 보험만 유지. 외식, 유료 구독, 쇼핑 가계부를 통해 불필요한 항목 식별후 삭제. 의료비와 장수 리스크 대비. 비상금 계좌 최소 1,000만원 확보. 실손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적극 검토. 건강관리를 생활화하고 정기검진으로 돌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 주거비 절감 전략 수립. 자가가 없는 경우 전세보다 장기월세 또는 공공임대, 귀촌 등 대안 검토. 주거비는 장기적으로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은퇴 전에 이사와 정리 계획 필요. 결론 8천만원으로 가능한 삶은 절약이 아닌 구조의 문제. 8천만원이라는 자산만으로도 은퇴 이후 생존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단순히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구조 자체를 다시 짜는 것입니다. 고정 수입이 있는가? 지출 항목 중 줄일 수 있는 구조는 있는가? 돌발 지출에 대응할 여유 자금이 있는가? 지속 가능한 주거 형태인가? 이 네 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그 자산으로 가능한 노후가 시작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은퇴가 아니라 또 하나의 인생 전환점입니다. 수동적으로 돈을 쓰는 구조에서 능동적으로 구조를 재설계하는 사람만이 노후 생존이 아닌 노후 안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년 일찍? 5년 늦게? 국민연금 조기연금 vs 연기연금 완벽 비교. 서론 은퇴 후 당신의 선택 후회 없이 하려면 국민연금 일찍 받을까? 늦게 받을까? 이 고민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분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평생 일하면서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는데 이제 와서 5년 먼저 받을지 5년 늦게 받을지 선택을 해야 한다니 참 쉽지 않죠. 주변을 보면 조기연금을 선택한 분도 있고 연기연금을 선택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 들면 돈이 최고야. 일단 받아서 쓰는 게 낫다.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조금만 더 참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왜 손해를 보냐? 라고 말합니다. 그럼 대체 어떤 선택이 맞는 걸까요? 국민연금을 5년 일찍 조기연금 받을 경우와 5년 늦게 연기연금 받을 경우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한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 조기연금 vs 연기연금. 선택의 기준은? 국민연금은 원래 만 65세부터 수령하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원하면 최대 5년 먼저 60세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최대 5년 늦게 70세까지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연금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매년 6%씩 감액됩니다. 최대 30% 감소. 연기연금 65세부터 받을 걸 1년씩 늦출 때마다 7.2%씩 증가합니다. 최대 36% 증가. 그럼 이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선택의 차이. 사례 1.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해. 조기연금 선택 사례. 이름 박철수 60세. 배경 35년간 직장 생활 후 58세의 명예퇴직. 고민 퇴직 후 생활비가 빠듯해 당장 현금이 필요함. 박철수 씨는 58세에 회사를 나와 퇴직금과 저축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니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죠. 나는 국민연금 없으면 생활이 힘들어. 연금이라도 먼저 받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150만 원 받을 수 있는 연금이었지만 조기 수령으로 인해 30% 감액된 105만 원을 매달 받게 됐죠. 조기연금의 장점 당장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다. 조기연금의 단점 평생 30% 깎인 연금을 받아야 한다. 철수 씨는 지금 당장은 생활이 편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연금이 부족해지는 게 걱정입니다. 좀 더 버틸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남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조금만 참으면 더 받을 수 있는데? 연기연금 선택 사례. 이름 김영희 65세. 배경 62세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이 있었음. 고민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으니 조금 늦게 받아볼까? 김영희 씨는 정년퇴직 후에도 틈틈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지 않고 5년 연기 70세부터 수령하기로 했죠. 그 결과 원래 받을 금액 150만 원이 36% 증가해 204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연기연금의 장점 평생 받을 연금이 36% 증가해 안정적이다. 연기연금의 단점 5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기간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영희 씨는 여유가 있었기에 연기연금을 선택했고 그 덕분에 70세 이후에는 더 넉넉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례 3. 나는 오래 살 것 같은데? 조기 vs 연기 고민 사례. 이름 이정호 63세. 배경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부모님도 장수하셨음. 고민 오래 살면 연기연금이 이득? 이정호 씨는 고민 끝에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의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봤습니다. 조기연금을 선택하면 60세부터 105만 원씩 10년간 받을 수 있지만 연기하면 70세부터 204만 원을 받습니다. 보통 국민연금 수령의 손익분기점은 8082세쯤입니다. 즉 80세 이후에도 살 확률이 높다면 연기연금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조기연금이 유리한 경우 오래 살 자신이 없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연기연금이 유리한 경우 건강이 좋고 80세 이상 장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호 씨는 부모님도 장수하셨고 본인도 건강을 자신했기에 68세까지 연금 수령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3.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조기연금 고려. 노후 소득이 충분하고 장수 가능성이 있다면 연기연금 고려. 건강이 좋고 오래 살 가능성이 크다면 연기연금이 유리. 오래 살 자신이 없거나 생활비가 당장 필요하다면 조기연금이 유리. 결론 당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라. 국민연금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그리고 지금 돈이 필요한가? 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조기연금은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지만 평생 줄어든 연금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 조기 vs 연기 선택 이후의 실제 영향과 과학적 분석. 앞서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의 실제 사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과학적 근거와 통계적 분석을 통해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돈의 현재 가치 vs 미래 가치 경제학적 접근.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화폐의 시간, 가치 타임 밸류 오브 머니입니다. 조기 연금 선택 시 현재 받는 돈의 가치는 더 크지만 매년 6%씩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연기 연금 선택 시 당장 받지 않는 대신 연금액이 연 7.2%씩 증가하며 노후 후반부에 더 안정적인 재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돈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변합니다. 현재 100만 원은 10년 후에 100만 원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더욱 중요하므로 연기연금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적 분석. 경제학자들은 연금 수령을 연기할 경우 장기적으로 총 연금 수령액이 2030% 증가한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80세 이상 장수하는 경우 연기연금이 재정적으로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2. 건강과 수명에 따른 연금 전략 의학적 분석. 1. 평균 수명과 생존율 데이터.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2024년 기준 남성 80세, 여성 86세입니다. 65세 이상에서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80% 이상이며 85세까지 생존할 확률도 50%가 넘습니다. 즉, 80세 이상 장수할 확률이 높다면 연기연금이 더 유리합니다. 이 노화와 의료비 증가. 노년기에는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70세 이후 의료비가 연간 평균 30만 500만 원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조기 연금을 선택하면 70세 이후 연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기 연금을 선택하면 70세 이후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결론. 건강 상태가 좋다면 연기 연금이 더 안정적입니다. 기저질환이 많고 의료비 부담이 클 경우 조기 연금도 고려할 수 있음. 3. 심리적 만족감과 노후의 행복 행동 경제학적 접근. 연금 선택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기 연금의 심리적 효과. 내 돈이니 빨리 찾아야 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줌. 하지만 75세 이후 연금 부족으로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음. 연기 연금의 심리적 효과.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노후에 대한 재정적 안정감이 커짐.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는 심리적 만족도가 높음. 행동 경제학 연구. 하버드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안정적인 소득이 있느냐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즉, 연기연금은 노후 후반부의 불안을 줄이고 행복감을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 4. 연금 수령 선택 이후의 삶 실전 시뮬레이션. 조기 연금과 연기 연금을 선택했을 때의 실제 재정 변화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1. 조기 연금 선택 시 60세 수령. 매달 105만 원 지급 원래 150만 원에서 30% 감액. 70세까지 총 지급액 1억 2,600만 원. 80세까지 총 지급액 2억 2,680만 원. 이 연기연금 선택 시 70세 수령. 매달 204만 원 지급 원래 150만 원에서 36% 증가. 70세까지 총 지급액 0원 대신 다른 자산 활용 필요. 80세까지 총 지급액 2억 4,480만 원. 결론. 80세 이상 장수하면 연기연금이 유리. 70세 이전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면 조기연금이 유리. 자산이 부족한 경우 조기연금, 자산이 충분하면 연기연금이 적절. 5.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 결정 요약. 조기연금이 유리한 경우. 현재 자산이 부족하여 생활비가 당장 필요한 경우.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래 살 확률이 낮은 경우. 다른 재정적 지원 없이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경우. 연기연금이 유리한 경우. 건강이 좋고 장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현재 생활비가 충분하여 연금 없이도 5년을 버틸 수 있는 경우. 70세 이후 더 높은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원하는 경우. 핵심 정리. 국민연금은 단순히 더 빨리 받을까, 더 늦게 받을까? 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재정적 여건,
심리적 안정감까지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 안정된 노후를 원한다면 조기연금, 장수 리스크를 대비하고 싶다면 연기연금. 각자의 상황에 맞춰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